너 가방이나 만들지 왜 의류를 만들어? 그리고 신발 만드는 회사도 그렇게 불려진대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고 좋은 자양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말들에 다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빚, 작은 빚에 앉았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있는 베테제라는 브랜드도 한 2번 정도가 굉장히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큰 빚더미에 앉았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전에 해왔던 직원으로 있었던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실수들로 그 금전적인 사건 사고들도 있었던 적이 있고요.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도전해보겠다고 했었던 부분에서도 또 많고 작은 실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실패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더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경험이 생기고,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으로 그걸 밟고 일어나서 더 뭔가 강인하고 탄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말고 다른 꿈,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꿈이 있나요? 이런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초반에 베테제를 이제 만들고 지금 있는 대표님이랑은 같이 빈티지 사업, 작은 브랜드를 만들고 정말 시장 구멍가게처럼 장사꾼처럼 이제 일을 했어요. 어떻게든 발품팔이로 일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업가 정도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멀었지만, 하지만 이걸 더 많이 밟고 일어나서 저는 기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냥 떡볶이 파는 사람들은 이제 떡볶이 장사하는 거거든요. 구멍가게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판다든지. 근데 이제 지금 떡볶이 물가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에는 500원이었는데 이게 17,900원 이런 식으로 떡볶이 금액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엽떡 같은 체인점 회사가 생겨나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 전국으로 뿌리게 돼요. 그럼 이거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거에 더 나아가서 떡볶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식업을 흔들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패션 브랜드만을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코스메틱 아니면은 애견 사업도 될 수도 있고, 요식업, 다양한 세상에 뭔가 문화와 관련돼 있는 문화 컨텐츠, 이런 예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흔들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제일 불행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부분들이 있는데, 불행했던 순간은 사실 실패하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생각하면 재밌고 그냥 좋아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지만, 고민도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다 행복이었던 것 같고, 행복했던 순간들은 최근도 정말 많지만 그냥 전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옆에 임지환 교수님도 계시고, 아까 위혜정 교수님이랑도 인사를 하고, 또 장남현 교수님도 여기 안에 계시고 하는데,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 뵐까 말까 하는 이 교수님들, 그때 당시에 제가 소속돼 있던 공간 안에서 그 옆에 있는 주변 분들한테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분들이랑 인연을 놓고 끊어나가는 것들이 아닌 제가 다시 찾아가기도 하고, 세상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을 더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했던 순간들은 지금도 그렇고요. 베테제에 있는 분들이랑 항상 행복하게 앞을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났을 때 느끼는 또 행복감, 그리고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행복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제일 행복한 건 항상 오늘이고 뭐 내일이고 어제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비전을 만드는 꿀팁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뭐 혹시라도 그 질의응답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디자이너의 비전을 만드는 꿀팁은 아까 뭐 디자이너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인 모든 삶에서는 아직도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사람 부분들을 많이 챙기고 그 사람들의 뭔가 도움 혹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도 같이 행복할 수 있게끔 더불어가는 부분이 꿀팁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사 잘하기 제일 기본적인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뭐 덧붙여서 플러스 되는 것들은 진짜 서치를 많이 해서 그냥 트렌드에 강해졌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곳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각은 늘어졌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것들을 도입시켜서 디자인을 하고 생산, 샘플,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잠을 줄이고 그런 부분들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자이너 부분은 많은 브랜드들이랑 경쟁을 해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생산품이 나오고, 똑같은 마케팅을 했을 때 제게 조금 더 많이 팔린다는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빠르고 잘하려면은 문명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학교에서도 배우는 이제 배우기 시작할 텐데, 일러스트레이터는 디자이너한테 뺄 수 없는 진짜 숙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손 도식화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러스트로 넘어가야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필수적으로 자격증도 따시고 최대한 열심히 도식화 그리는 부분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진짜 그 디자이너 비전의 꿀팁 부분에서 그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창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이제 경력으로는 일찍 조기 취업도 했었고 이제 7년이 넘어가서 이제 8년차 되고 있습니다. 8년차요? 네네. 지금 베테제 브랜드를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이제 한 5년 됐네요 벌써. 베테제는 어떤 고객층한테 꼭 필요로 하고 주 고객층이에요? 주 고객층은 우선 이제 10대 중후반에 20대 초반 정도의 이제 고객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처음엔 저도 시작했을 때는 이제 20대 후반이랑 30대를 생각을 했었어요. 20, 30대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5년 전쯤에는. 그래서 20, 30대가 우선 옷에 대한 돈을 많이 안 썼었고요. 그 다음 Z세대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Z세대가 돈을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지출이 많았던 시대. 그리고 앞으로도 Z세대가 세계 시장 중에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뭐 돈을 버는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비전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시작은 이제 20, 30대로 시작이 됐지만 많이 타겟층을 낮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장점이 있는 부분은 그 가방, 백팩 부분이나 이제 크로스백 부분의 기획력 아니면 디자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과도 또 맞는 것들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백팩을, 크로스백을 많이 매기 때문에 그쪽과 저는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쪽을 이제 타겟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상을 했는데
하시는데도 이렇게 나중에 가방이나 다른 액세서리 하는 거에 문제 없으시죠? 학생들은 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발 하라 그래도 똑같이 하실 거. 패션 자체에서 모든 걸 포괄하니까 네. 어떤 학생들은 신발하면 신발만 딱 해야 되고 가방하면 가방을 딱 배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전체 의상부터 시작해서 의상과 어우러진 소품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시작은 뭐가 됐든 패션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패션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방을 들고 아니면 주얼리를 하고 그렇지. 옷을 안 입고 나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사업을 할 때도요. 이제 전 이제 의류 브랜드를 차려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가방이라는 거를 하고 사람들은 제가 하는 게 가방 브랜드라고 많이 알고도 있기는 하거든요. 베테제라는 브랜드가 그 가방 유명하잖아. 하지만 이런 건 것 같아요. 주얼리 하는 회사가 의류를 만들면은 너네 주얼리나 하지 왜 의류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만드는 회사가 의류를 만들어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너 가방이나 만들지 왜 의류를 만들어? 그리고 신발 만드는 회사도 그렇게 불려진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류를 하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는 뭐 제가 심리 분석가는 아니다 보니까 심리에서 사람들은 그 옷을 안 사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개가 반대로 되면은 뭘 해든 상관이 없게 느껴져요. 의류 브랜드가 우와 이번에 가방도 런칭했대. 의류 브랜드가 이번에 얘네 주얼리를 냈는데 엄청 예뻐. 뭐 예를 들면 뭐 명품 브랜드 중에 요즘 많이 보이는 브랜드가 뭐 마르지엘라에서 반지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신발 브랜드 쪽에서 의류를 만들면은 많이 성공하는 브랜드를 진짜 못 봤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의류도 잘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방을 진출을 시켰을 때 얘네 가방도 안 해? 베테제 가방 맛집인데 이런 얘기들 듣고 정말 가방이 더 많이 팔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는 신발 콜라보도 했었는데 베테제 신발도 있었어요 라는 얘기로 되게 많이 들렸었어요. 단 한 번도 너네 의류 브랜드인데 왜 가방에 신발 해? 이런 얘기는 못 들었던 부분이 패션이 먼저 시작돼서 거기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닐까. 혹시 패션 전공자들이 요런 것들은 끝까지 갖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나 취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애들이 취업이 잘 될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요런 거 잘 하면서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진로가 탄탄대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멘트 있으면 전 책 엄청 많이 읽거든요. 책 여기 옆에도 그냥 책이 산더미만큼 있어요.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카메라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거 부분은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얘기인데 스펙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스펙은 있는데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면접도 되게 많이 보고 저희도 회사 직원이 뭐 10명이 넘어가거든요. 뭐 16명 될 때도 있고 뭐 때에 따라 다른데 보면은 스펙은 다 있어요. 근데 스토리가 없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본인 자신도 알려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패션이라는 건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뻔하지 않고 그냥 재밌게?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뻔하지 말고 뭔가 뻔해라라고 해가지고 즐겁게 살으라는 얘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처럼 진짜 뻔하지 않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관계를 할 때든 아니면 브랜드를 만들 때든 어떠한 거 하나를 준비할 때도 뻔하지 않게
정말 재밌게 많이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토리가 있게끔 배태제를 설명할 때 아니면은 저의 학교 생활을 설명할 때 진짜 많은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매일매일이 색다르고 매일매일이 소중한 그냥 이벤트거든요. 하루하루가. 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이따 1시간 뒤도 그렇고요. 그럼 이때 마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그려낸다면은 그게 스토리로 만들어질 거예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어떤 거에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한다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스토리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강대가 외진 곳이든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집이 멀거나 하는 것들은 핑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도 충분히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재밌게 그들이 저보다 스펙은 나을 수 있어도 스토리로서는 제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또 어떠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었을 때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랑 뭐 인스타그램도 같이 팔로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도 팔로우를 하거나 아니면 번호를 주고받거나 해서 저한테 많은 것들을 물어봐 주세요. 최근에도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아니라 저랑 진짜 이런 강의에서 만났던 동생들이 말 그대로 그저께죠?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같은 귀중한 시간을 본인들의 시간 뭐 저도 귀중한 시간이지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와 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봐 주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는 답변들을 성심성의껏 말씀드릴게요. 배태제 인스타 팔로우 이렇게 해서 청강대 패션 메이커스 전공이다 이렇게 댓글 남기시면은 언제든 개인 멘토링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거 못다한 것들은 해 주시고요. 나중에 현장 실습이나 이런 부분도 배태제랑 일하고 싶어 이렇게 거기서 배우고 싶어 하시면은 그런 것들 선배님한테 연락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있나요?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오늘 특강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뭐 아까 막 뭐 스토리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저는 요즘 제가 빠져 있는 거는 그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 초년생이면은 뭐 여러 가지의 새로운 20살이 돼서 이제 뭔가 음주나 아니면은 좀 유흥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스토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가무. 네, 네. 음주 가무도 네, 당연히 도움이 즐기시고 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못 즐기시는데 그것도 패션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즐기시고 진짜 즐겨야 될 부분이 이제 좋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교를 갈 때, 뭐 돌아올 때, 뭐 음악만 듣고 이런 부분들도 음악도 역시나 패션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좋지만 뭐 저는 이제 뭐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진 않지만 좋은 마인드를 가지려면 이제 좋은 습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예술은 밤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도 역시 그런 걸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부터 아침 7시에 항상 등산을 해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저희 대표님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는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10시까지 출근이면 9시 40분에 일어나서 여기서 아까 교수님이랑 이제 와봤는데 한 5분 만에 가는 정도로 가요. 그래서 진짜 습관 부분이 안 좋았어요. 지각도 항상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습관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습관을 많이 따라가려고 책도 또 많이 샀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습관을 만들어 봤는데, 습관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계속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침에 어떤 거 하나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제가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려면은 조금 더 빨리 일어나는 부분도 좋고 조금 더 빠른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마지막으로는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흥과 뭐 술 이런 것들 계속 좋으시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좋은 습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뭔가 좋고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아까 스토리 만드는 거랑 좋은 습관 네, 이거 두 가지예요. 개강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우리 개강 후에 어떤 습관이 만들었는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